안녕하세요. 자, 좋은 계절 3월, 첫 시간이죠. 1월달, 2월달은, 기초이론 과정 해가지고, 네,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이해, 설명, 그리고 또 사배 절차 등 위주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3, 4월 과정은, 거기에 조금 더해서 중요 포인트, 흐름하고 개념을 잡아가면서 네, 좀 흐름과 개념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주요 포인트, 출제 가능한 영역을 1, 2월 기초과정보다 조금 더 깊고 네, 깊고 넓게 다루는 방법으로 그렇게 3월 강의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오늘 그 첫날은 그 오래머리 학습 공부를 또 시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첫날만 프린트를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필기 부담 없이 좀 편안하게 첫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일단 프린트 위주로 네, 자료 위주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수업을 듣고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는 기본서 관련 영역을 꼭 같이 한번 병행해서 읽어볼 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칠판을 보시죠. 네,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과목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죠. 네,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자, 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묶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다라고 하면은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와 그리고 그 정착물 대표적으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이죠.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자, 수백 개 토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수백 개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이 과목에서 4개,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 그리고 또 수십 개의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 그 수십 개의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가운데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6개로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최근에 공부해야 될 과목 법률은 그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합니다. 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약칭해서 그냥 이렇게 부를 거야. 자, 이 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네. 자, 국토계획.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고 바쁠 때는 그냥 국토법이다라고도 할 겁니다. 네. 자, 이 국토계획법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국토계획법은 그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기본이 된다. 기본법이다라고 하죠. 기본법이면서 또 나머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상위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12문제, 40문제 가운데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죠. 12문제고 그리고 또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대한 학습의 성공이 곧 부동산 공법에 대한 학습 성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3월 과정은 4주 내내 국토교육과 기본법 위주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토기획법, 이 법률을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법률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토, 대한민국의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자,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선계획 그렇게 하죠.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각종 국토 계획을 먼저 수립해요. 그러면은 자, 1, 2월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 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각종 국토 계획들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해서 각종 국토 계획이 나간다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토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등 각종 국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 수립된 국토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면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 세대의 모든 개발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지속 가능한 국토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중심 내용, 첫 번째 중심 주제는 국토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등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이 이 법의 첫 번째 중심 내용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국토 이용이, 모든 토지의 개발과 이용이 국토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자,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고 국토를 이용할 때는 자, 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이용, 그 토지 개발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 관할 시청과 군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이것을 개발 행위 허가 제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개발행위는 임의로 할 수 없고, 그 개발행위를 관할 시청과 군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국토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함으로써 또 국토가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 그때 국토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자, 소개합니다. 오늘 용어 설명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들어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광안대교 설치 사업, 또 부산 지하철 건설 사업, 각종 항만 건설 사업은 전부 부산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업,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사업을 누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법상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절차 순서, 그리고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즉 부산 지하철이나 강안대교 건설할 때 해당 그 사업 용지에 편입된 뭐 도로라든지 건축물 등은 보상을 하고 수용을 했겠죠. 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세 가지죠. 자, 국토계획법의 중심 주제는 첫 번째,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각종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허가받도록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자, 국토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자, 지가가 땅값이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자, 일정한 지역에서 땅값이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그리고 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투기 목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한다면은, 자, 이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해서 이 허가구에 관해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임의로 하지 말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이 법에서 학습하게 될 주제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국토계획을 공부합니다. 자,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토계획에 의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에 오늘 첫 번째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법을 잠깐 여러분이 소개했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된 각종 국토계획이 가장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국토계획의 종류들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들의 관계, 구성, 이 국토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 국토계획 체계를 위주로 이제 첫 시간에 강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강의하는 것은 총설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토계획의 그 구성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학습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냥
나무보다는 먼저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국토계획들을 학습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필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도 필기를 막 하시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제가 하는 필기를 미리 해서 프린트를 드린 거죠. 좋으시겠네. 그러면 이제 필기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에는, 자, 무엇이 있고, 그 국토계획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국토계획의 체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에는 제일 먼저, 네,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어. 자, 이 국토종합계획은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 국토종합계획은 그 수립을 하는 법, 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법,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아니고요. 네.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으로 수립합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요. 이 국토기본법은, 자, 우리나라 국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국토 이용 개발, 보전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 또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 이념,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기본법인데, 우리 학습할, 네, 법률은 아니죠. 네, 그래서 토지 관련 법률 수백 개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법은 국토기본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법, 헌법을 만들고 헌법 아래 이제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소개했고요. 이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그 수립 단위가 전국토, 이것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요.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그동안에 1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시작을 했겠죠. 아무튼 해가지고, 3차까지는 계획기간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4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중에 있어요. 이 4차 국토종합계획 계획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토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이 국토, 어떤 지역의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는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고속도로 추가 건설은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연결될 것이고, 또 KTX, 고속철도 역사는 장기적으로 어디에서 다시 설치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 등등, 이런 국토의 개발,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이를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국토종합계획 이런 거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둡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국토종합계획에 이제 부합될지도록, 즉 합하도록 그 말이에요. 자, 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될지도록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수립됩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면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고,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때 이제 광역계획권이 뭐냐면은, 광역계획권은 자,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줍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시군.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그리고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가 있고요. 또 인근에 경기도 안양시가 있습니다. 몇 개죠? 세 개죠, 세 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광역이라는 것은 그냥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이라고 한다고.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국토와 도 계획이 되는 거야.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게 됩니다. 자, 상상합니다. 잠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잖아. 국토면은 서울, 광명, 안양을 묶으면은 광역계획이 되잖아. 또, 자, 강릉, 속초,
속초, 춘천 묶으면 광역계획이 된다고.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묶으면 광역계획이 된다고. 또 부산, 김해, 양산 묶어도 광역계획권. 또 목포, 여수, 광주 묶으면 광역계획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생애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국토가 계획됩니다.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요즘에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그럼 뭐가 도시 문제죠?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 인구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다 현대 도시의 도시 문제인데, 그럼 자,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자. 환경 문제는 그 하나의 시군만으로 환경 보존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의 공동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복잡한 현대 도시를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의 공동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 해결하고 또 공동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는 것이고 이 지정된 광역계획 단위로 국토를 계획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이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네,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그 시군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계획,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지죠. 이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죠. 도시군 계획. 그러면 전 국토를 단위로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을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시 또는 군.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를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긴장하시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 2월 과정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마음속을 같이 해봅니다. 네, 이게 책 안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자, 첫 번째 특별시입니다. 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6대 광역시. 그게 이제 부산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국토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처음 공부하시면 특시하면 낯설잖아. 점차 이제 익숙해져 가야 되죠.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도, 어디쯤 되겠죠?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리고 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이었기 때문에 네, 특별자치도를 하나의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통점이 시 아니면 뭐죠? 군이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군은 그 관할구역 단위로 시와 군 관할구역 단위로 국토가 계획된다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군 계획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전국토를 단위로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을 단위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시군 단위로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라고 법조문이 네,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자,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공통점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단위,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고,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정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하면은 광역계획권입니까? 시입니까? 시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이 있고 그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에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부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장기적인 발전 목표가 계획이 되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목표 방향을 제시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그 목표가 도시의 공간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공간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중에서 장기정책계획이고 그 장기정책계획으로 정한 장기적인 목표들이 도시의 공간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은 관리계획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6가지가 있다고. 작년까지 5가지가 있다가 금년 1월 6일 날짜로 이제 하나가 추가돼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은 6가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요. 6가지. 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첫 번째요. 첫 번째. 자, 도시와 군 지역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지금 거기도 이렇게 적어뒀죠?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버주둔구역과 수단조합보구역. 4개의 구역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버주둔구역, 수단조합보구역. 4개의 구역이 있고, 이 4개의 구역을 뭐라 그러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자, 이것을 시군지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오늘 처음으로 학습하시는 분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지만 그냥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아무튼 있는데 그것들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편에 들어가지고 다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면 되잖아. 지금 1, 2월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용도지역이 뭐죠라고 제가 물으면은 다 말할 수 있잖아. 그죠? 3월때 오신 분도 또 3, 4월 과정이 끝나면은 그렇게 된다고. 좀 기다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용도지역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용도지구, 용도구역가 무엇이라든지 용도지역의 특징도 다 배웁니다. 네, 물어봅시다. 용도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국지적입니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잖아. 그리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일률주로 지정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했지. 용도지역 사원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 2월에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이 정도 수준이에요. 3월달에 오신 분들 보셨죠? 여러분도 이제 3, 4월 과정을 끝내면은 이 정도 수준이 훨씬 이제 넘게 되는 거죠. 이 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에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어.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다음 주에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하고 그 21개의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된다고 해서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다 공부해요. 예를 들면은 용도지역의 종류. 이거 부산입니다. 부산. 그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공부 처음 해도. 부산에 있는 토지는 그 토지 쓰임시에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토지 용도가. 그래서 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으로 토지의 용도가 이렇게 국토계획에서 토지의 용도가 미리 다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 지정되면은 그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는 수만 명이 될 거 아닌가.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튼 그 지정 목적, 주거지역은 주거 용도에 건축을 할 목적으로 계획된 땅이야. 그러니까 주거 용도에 건축을 할 용도에 쓰기 위해서 정한 땅이 주거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부산에서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수십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공장을 건축하거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개발 행위를 한다면은 허용합니까? 법으로 제한합니까? 법으로 제한. 그것을 용도 지역별 행위제로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거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개발은 곧 뭐죠? 건축 행위가. 그래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곧 토지 소유자의 건축 행위를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은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다음 주에 하게 되죠. 그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이런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주거 지역에서는 주거 용도에 맞는 주택을 건축하면은 행위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안 받으면 대지에다가 이제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야. 대지에다가 주거 용도의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대지가 100평이면 대지 면적 50% 이하만 건축해라. 그러니까 건축 면적을 또 제한해요. 그 건축물 면적을 제한하는 게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건폐율이라고 배웁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어떤 용도의 땅 사면 대지 면적의 몇 %를 건축할 수 있는지. 그죠? 녹지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폐율이 20% 해가지고 대지 면적의 20%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 대지 면적의 80% 이상은 건축합니까? 공지로 남깁니까? 공지로 남긴다고. 그게 건폐율.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면적의 50%만 건축하는 높이를 말이야. 건축물 높이를 마음대로 높게 건축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가. 네,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높이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이 높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용적률. 이렇게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이런 것을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1, 2월 과정은 용도지역의 개념 설명, 특징 설명, 종류와 목적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이쪽은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하고 간략하게 하고요. 뭐 용도지역별 허용되는 건폐가 용적률 한도 정도 암기하고 넘어갔다고. 3, 4월 과정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이쪽에 개념 설명의 시간을 조금 줄입니다. 이제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줄여요. 기초관리에서 워낙 개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여요. 조금 줄이고 30분 개념 설명하고 종류를 외웠다면은 이제 10분 정도로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줄이고 대신에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로 이제 깊이 들어가요. 가가지고 어떤 용도 지역에서 땅을 사면은 어떤 용도 지역에 땅을 사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건폐율이 얼마가 완화되어서 똑같은 대지의 건축을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네, 어떤 용도 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용적률이 몇 %가 완화돼서 본래보다 더 높게 몇 층을 더 높게 건축해서 청당 임대 수입이 얼마라면은 그 용적률 완화로 내 고객 건축주에게 네, 연간 얼마의 경제적 이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 것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 내지 완화 이렇게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게 3, 4월 강의는 이제 여기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면서 3, 4월 강의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시군 관할 구역에서 이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때는 그 도시의 기본계획으로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합니까?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라고 하죠. 네. 자, 그때, 잠깐만. 이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기반시설인데, 우리 해운대 신도시는, 도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맞죠? 비교적 도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요. 그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럼 이제 기반시설은 설명 다 됐잖아. 기반시설은 뭐죠? 예를 들면은,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원, 학교, 주차장, 녹지, 그리고 상하수도,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것이 전부 도시 기반시설이야. 이런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철도 등 도시 기반시설을 시군지역에서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하고 개량할 때는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때 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기반시설 설치는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결정합니다 라고 했죠.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했고 그 설치에 관한 정책이 최종 정책으로 위반된 것이 결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광안대교는 기반시설이야. 즉 강안대교를 설치하겠다고 부산시 도시군관리계획 정책을 위반을 했고 그 정책 위반된 것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강안대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책으로 결정이 됐어. 결정되면은 그 사실을 부산 시민에게 알려야 될까 비밀려야 될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정을 시민에게 알립니다. 그때 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알려주는 방법. 자,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때, 시민에게 알릴 때는 공고하는 방법, 공고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시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했죠. 고시 이 두 가지. 공고하고 고시는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건데 단기간 알립니다. 뭐하죠? 공고하죠. 공고. 그러니까 공고는 조문을 나중에 읽어보면은 법조문에 이렇게 된다고. 5일 공고, 7일 공고, 14일 공고, 15일 공고. 며칠 공고야, 며칠. 며칠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알립니다. 고시라고 합니까? 공고라고 합니까? 공고. 그러니까 뭐 3개월 공고, 1년 공고 이런 말은 법에 없다 말이야. 알겠죠? 며칠 알립니다. 공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알려야 되는 거야. 장기간. 비교적 이제 장기간 알려야 할 때는 뭐 하죠? 고시는 장기. 단기간 알립니다. 공고합니다. 장기간 알립니다. 고시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안대교 설치에 관한 정책이 딱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강안대교는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강안대교는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시설. 며칠만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시설입니까? 철거할 때까지 영원입니까? 철거할 때까지 영원이잖아. 그러면은 강안대교 이것은 부산광역시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철거할 때까지는 시민에게 도시군계획시설임을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공고합니까? 결정을 고시합니까? 결정을 고시하게 된다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정책으로 결정됐고 그 결정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면은 이를 결정고시라고 그래. 결정고시. 그래서 따라합니다. 결정고시. 좋습니다. 결정고시라고 그래. 그것을. 즉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에 관한 정책이 위반됐고 그 위반된 것이 정책으로 결정됐고 결정됐음을 부산시 공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립니다. 이를 결정고시라고 하지. 자,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가 결정이 고시되면은 이 기반시설에 대한 법상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뭐로 바뀌느냐면은 이것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올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죠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제 봐요.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 그럼 제가 10명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정확한 정답은 한 2~3명 나오는 거야. 그 2~3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필기는 뭐 하는 것 같았는데 물어보면 맨날 물어보면 이제 만날 도시군계획시설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뭐 도로 뭐 이런 거 뭐 도시군계획시설 구시렁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네. 도시군관리계획 설치를 결정고시하기 전, 결정고시가 있기 전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죠? 기반시설. 결정고시 이후에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로 바뀌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야. 이걸 제가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접니다. 제가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모르죠. 사실은 갔습니다. 갔는데, 가기 전에 저에 대한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장가가기 전에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장가를 가고 나니까 이제 호칭이 뭐로 바뀐 겁니까? 저시로 바뀐 거지. 나로 가는 본질의 변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단 혼례라는 형식 요건 장가,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호칭이 총각이었다가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추고 나니까 총각이 아지시에 된 거 아니야, 호칭이. 그러니까 도시공 관리구로 설치를 결정고시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은 명칭이 법상 기반시설이고 설치가 결정고시된 이후에는 뭐로 바뀐 겁니까? 도시공객시설 된 거야. 그럼 이봐, 총각. 총각은 뭐죠? 기반시설이지. 총각 일로 와봐. 기반시설 일로 와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아저씨 밥 먹으러 가. 아저씨는 뭐죠? 도시공객시설. 도시공객시설 밥 사줘.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저씨 밥 사줘. 도시공객시설. 총각 기반시설. 그렇게 하면 되죠. 봅시다. 기반시설은 강의시대에 별로 안 보이네요. 네, 별로 안 보이네요. 다 도시공객시설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자, 여기까지. 그럼 봐요. 이 도시공객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은 도시공객시설 사업이다라고 한다고.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 도시공관리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그리고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했죠. 정비사업. 그때 도시개발사업은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잖아, 하나.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혼용 방식도 있죠. 일부는 수용 방식, 나머지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용 방식 그렇게 했었죠. 근데 정비 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그래서 자, 1, 2월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저를 봅니다. 저를 보고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비법상 정비 사업 6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두 번째가 뭐죠? 주택 재개발.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그리고 네 번째가 도시 환경 정비.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사업을 때 처음 오신 분 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1, 2월에 한 번도 하겠거든. 한 번 했는데 그 6개를 툭 치면 6개가 술술 나오잖아 지금. 그 상태로. 얼마나 저에게 구박받고 네,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3, 4월 과정을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봐요. 세 가지. 자, 부산에서 광안대교를 만들고 부산 지하철 건설을 하고 항만 건설 사업하면은 부산시 도시공객시설 사업이고, 정관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 사업, 또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하고 여러분 동네 재개발하는 정비 사업, 세 가지. 도시공객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보세요. 도시공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공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공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사업이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때 도시공 관리계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공 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의 이름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죠. 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도시군계획.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하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몇 개를 배운 겁니까? 3개. 여러분, 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3가지. 그럼 이렇게 된다고. 시험이요.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몇 개 있습니까? X. 택지개발 사업은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한 사업은 법상 몇 개뿐입니까? 3개. 그 3개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도 배웠죠. 주택법상 대지정사업도 배웠죠. 그럼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대지종사업,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 등은 전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되는 것 세 개는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다. 이렇게. 이걸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서 좀 익숙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되지. 그냥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덮어놓고 한 번도 봐주지도 않으니까 얘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사라져버립니까?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가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자기는 많이 외웠는데 금방 자꾸 잊어버려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잊어버리시면은 게으른 거죠. 연습을 자꾸 하면 안 잊어버리는데 연습 안 하고 덮어두니까 잊어버리죠.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죠? 자꾸 잊어버리잖아. 망각의 동물이니까 벌레부터 뭐 그죠? 네. 자 됐습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처음 들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얼마나 이거 뭐 그 말이 그 말 갖고 황당하게 해서 안 들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3시간 정도에서 이 주제를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하고 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시예요. 부산시. 그럼 이제 배웠잖아. 전 국토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뭐죠? 국토종합계획. 광역계획을 단위로 합니다. 뭐죠? 광역도시계획. 부산은 한 개시입니다. 자, 한 개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을 단위로 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군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 도시군 계획에는 부산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전부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이라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산시 녹지지역 용도지역이 이만큼이 녹지지역이라고 녹지지역이면서 그 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 정식 명칭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봐요. 부산에서 이 빗금친 부분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 두 번째 그 위에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지정해버린 거야. 몇 가지로 묶여있어. 두 가지.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두고 그 위에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꽁꽁 묶어버렸다고.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이만큼 해제가 됐어요. 이만큼 해제가 됐다고. 그럼 보세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부산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시와 군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야. 지구 단위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그럼 지구 단위가 뭔지 알겠죠?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그래. 일부 지역 단위. 그러면은 부산광역시 전부를 대상으로 국토가 계획되면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지구 단위. 지구 단위 할 때 지구는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구는 일부를 지구라고 하는 거야. 지구.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는 지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시와 군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의미하는 거지. 그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버립니까? 그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합니까?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하기 위해서 그 일부 지역을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의 국토계획은 도시군 계획이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 그 지역 단위,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야.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획이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제가 시토막을 끊어서 설명했잖아요. 시토막 단어 하나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러면은 누구나 이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종 일부 지역 단위를 무슨 단위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럼 봐요. 그러면은 부산 광역시 관할 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 계획이 있어. 이게 뭐죠? 이게 도시군 계획이고,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 이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 저기 뒤에 여보세요. 이게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안녕하세요. 뭐죠? 지구 단위 계획. 전국 노래장 송해 할아버지 하면 안 되겠죠. 송해 형님. 안녕하세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아셨죠? 네. 이게 뭐죠? 도시군 계획. 이거는 뭐죠? 지구 단위 계획이라. 잊어버리겠죠. 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 단위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네.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1, 2월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정책으로 입안됐고 최종 정책으로 결정됐고 결정 사실을 부산시 공부에 고시했다 이 말이야. 결정 고시라고 배웠죠? 이렇게 결정 고시되면 그날부터 몇 년이었죠? 3년이었잖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동네는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결정해 드린 거야.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내에 결정해서 개발하라는 거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지금 무슨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고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이 되는 거.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결정하는 행정 계획을 무엇이라고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하나 남았죠? 6번은 조금 쉬어도 할게요. 6번은 칠판은 그대로 두시고 네, 잠깐 휴시고 계속합니다.